저희 집에서 저는 늦둥이 막내였어요. 공주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집 전화벨이 막 시끄럽게 울렸어요. 누구세요? 나 이모야. 작은 이모. 이게 사실 평소 자주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다 보니까 좀 어색했죠. 잘 지내? 학교 재밌어? 네. 은정아, 엄마 지금 집에 있어? 엄마요? 엄마. 왠지 그 당시에 저는 이모한테 엄마가 집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야! 네 애미 있는 곳을 말하라고. 입 닫고 있지 말고 말해! 수화기 너머로 막 쌍욕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정말 생전 처음 듣는 남자 목소리인 닫고 있지 거예요. 말고 말해! 너무 놀라서 대답을 하지도 못한 채로 그냥 얼어 있었는데 야! 너 듣고 있는 거 다 알아. 입 열어! 저는 수화기를 그냥 내던지고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엄마가 오기만을 그냥 막 기다렸어요. 엄마, 작은 이모가 나한테 전화 왔는데 남자 목소리로 나한테 욕했어. 어? 에이, 은정아, 작은 이모가 왜 너한테 욕을 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미심쩍은 표정으로 보시다가 제가 욕을 들었다고 하니까 진짜? 뭐라고 했는데? 엄마 어딨냐고 하면서 계속 나쁜 말 썼어. 작은 이모한테 전화를 거셨어요.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 나 오늘 은정이랑 통화한 적 없는데? 아, 그래? 작은 이모가 저랑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네가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꾼 것 같다 하시면서 어머.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제가 갑자기 사경을 헤맬 정도로 너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응? 저기 구석이 연기가 나. 무슨 연기? 저기 안 보여? 정신 차려, 은정아. 저는 날이 갈수록 이런 헛것을 보는 일이 많아졌고 병원을 다녀도 별 차도가 없었어요. 둘째야. 큰 이모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은정이가 며칠을 이렇게 알아누워 있어. 근데 낫지도 않고. 미치겠어, 진짜. 이제 막 뭐가 보인다고 헛소리까지 하는데 어떻게 언니? 어디 보자. 지숙이도 지금 다 알아누워 있어. 지숙이가 누구냐면 저에게 그 전화를 했던 작은 이모의 딸. 그러니까 작은 이모 딸과 제가 동시에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말 잘 들어. 너 은정이 아픈 거 셋째한테 절대 말하지 마. 아무래도 은정이랑 지숙이랑 지금 동시에 신병이 걸린 것 같아요. 외가 쪽 집안 여자들 중에 무당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작은 이모가 신병을 앓다가 결국 무당이 되신 거죠. 근데 왜 셋째한테 은정이 얘기를 하면 안 돼? 은정이가 신병 걸린 걸 셋째가 알아봐. 그렇게 되면 은정이가 내린 굿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엄마는 저한테 단단히 일렀어요. 작은 이모한테 너 아팠다고 말하면 절대 안 돼. 이상한 게 보인다거나 뭐 그런 소리도 해도 안 되고 알겠지? 아무튼 절대 말하지 마. 근데 얼마 후에 엄마와 저는 큰 이모가 사는 시골로 놀러 갔거든요. 작은 이모가 근처에 기도를 하러 오셨다가 그 큰 이모네 들르신 거예요. 이모한테도 인사해줘야지. 잘 지냈어? 은정이 잘 지냈지? 근데 엄마는 눈에 띄게 막 당혹스러워 하신 거죠. 엄마가 왜 저러시지? 그런데 다음 날이었어요. 이제 막 늦잠을 자고 느지막이 일어나서 눈을 딱 뜨는데 은정아. 작은 이모가 빨래를
하나를 안고 방으로 갑자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엄마랑 큰 이모는 옆집에 김장 도와주러 갔고 일어나서 이모 빨래 개는 것 좀 도와줘라. 네. 하고 일어나서 이모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숙이랑 동갑이니까 이제 5학년? 되겠다, 그치? 네. 근데 너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 네, 라고 대답을 하려던 그때 그 찰나에 엄마가 당부했던 말이 생각이 났죠. 말하지 말라고. 순간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전 당황을 하고 있었는데 너 아팠었지? 막 헛것도 보이고. 이렇게 작은 이모가 자꾸 묻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모의 얼굴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자 얼굴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제가 바로 눈을 내리 깔았어요. 야! 너 나 보이지? 보이지? 보여 안 보여? 나 보이지?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그때 마침 밖에서 사람들 소리가 막 웅성웅성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은정이 왜 그래? 왜 그래? 저를 보면서 그냥 씩 웃고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좀 못 믿는 눈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제가 너무 진짜처럼 얘기를 하니까 벌벌 떨면서 밤에 이제 다 잘 때 큰이모에게 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언니. 오늘 낮에 은정이랑 셋째랑 같이 있을 때 갑자기 웬 남자가 와서 자기 안 보이냐면서 막 애를 겁줬다는데. 남자? 응. 남자라고? 언니 왜 그래? 야, 셋째가 받은 신 남자 신이잖아. 깜짝 놀란 엄마가 이제 진짜 제가 작은 이모랑 마주치게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때부터 엄마는 직접 제 등하교까지 다 시켜주셨어요. 그날따라 엄마가 안 오신 거예요. 은정아! 너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크게 다쳤거든? 엄마가요? 우리 병원 가야 돼. 빨리 가자. 어디예요? 따라와. 이모와 도착한 곳이 엄마는요? 방으로 들어가. 어서. 제사상 같은 게 한 상 차려져 있었고요. 근데 거기다가 상 위에 제가 어릴 때 입던 옷이 놓여 있었어요. 제 이름과 생일이 적힌 종이랑 함께. 저는 너무 이상해서 뒤를 돌아서 작은 이모한테 물었어요. 근데 그때 어서 절해. 조상씨에게 절을 올려야지. 저는 너무 손발이 벌벌 떨려서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절을 하기는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막 버티고 있는데 남자가 이제는 저를 억지로 이렇게 주저앉히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어디 내 눈을 속이려고 들어? 신줄을 타고났으면 신을 받아야지. 조상신에게 절을 올려. 네가 안 하면 지숙이가 받아야 한다고. 빨리 못해? 한참 그렇게 그 남자랑 실랑이를 하고 있던 그때 야! 지금 내 딸한테 뭐 하는 짓이야! 소리를 치며 엄마가 방문을 열고 뛰어들어오셨어요. 네, 알고 보니까 그곳은 작은 이모의 신당이었고 신을 받게 하려고 저를 거기로 데려온 거였어요. 뒤쫓아온 이제 엄마 덕분에 겨우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고 그 후로는 아예 작은 이모와는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은 평범한 시골 동네였는데요.
시골집 문간방을 개조해서 만든 슈퍼가 있었거든요. 주방어치. 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동안 내내 닫고 있다가 다시 문을 연 거예요. 과자보다는 담배가 더 많고 장난감은 없는데 농기구는 많은 네, 도시랑은 애들은 아주 별로 안 다른 좋아하겠네. 슈퍼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달랐던 건 아주 우중충한 분위기였어요. 형광등을 언제 갈았는지 불을 켜놨는데도 어둑어둑 서늘하고 계세요? 부르는데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무뚝뚝한 인상의 할머니 한 분이 문간에 걸터 앉아 계시더라고요. 영우 씨를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영우 씨가 배꼽 인사를 해도 그 할머니는 계속 무표정하게 보기만 했어요. 저 할머니 이상해 하고 한마디씩 했죠. 그날 밤 외할머니가 이모들에게 소곤소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슈퍼집 할머니 원래는 도시에서 아들 부부랑 같이 살았대요. 하나뿐인 손녀를 맡아서 기르다시피 하셨는데 정말 애지중지했다는 거예요.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 손녀딸이 글쎄 차에 치였잖아. 그 뒤로는 그냥 정신줄을 놓고 사는 거요. 슈퍼집 할머니는 상처가 크셨는지 고향에 돌아오시고도 늘 손녀를 그리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네. 그래서였을까요? 슈퍼집 할머니는 손녀와 또래인 영우 씨를 엄청 예뻐해 주셨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촌들이랑 얼음땡 놀이를 하던 영우 씨가 슈퍼 근처로 달려갔는데 애기야, 애기야. 저요? 가까이 가니까 슈퍼집 할머니가 등 뒤에 감추고 있던 손을 쑥 내미는데 그 손엔 24가지 크레파스가 들어져 있었어요. 한참 전에 산 건지 케이스에 붙은 스티커는 좀 낡았는데 정작 크레파스는 한 번도 안 쓴 새 거더라고요. 애기가 눈이 동글동글하니 예뻐서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 슈퍼집 할머니가 영우 씨만 보면 활짝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영우 씨와 사촌들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고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딱 슈퍼 문이 닫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가자. 결국엔 언덕 너머 옆 동네 마트까지 다녀오기로 했는데 아쉽네. 나 너무 힘들어. 못 걷겠어. 칭얼거리자 제일 큰 오빠가 잠깐 고민하더니 그럼 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빨리 가서 사먹자. 그러곤 영우 씨만 남겨놓고 다들 휙 가버리셨어요. 빨리 와. 얼마나 지났을까요? 나무 뒤에 뭔가가 숨어 있을 것 같고 괜히 누군가가 부르는 것 같고 애써 담담한 척 물창 한마디 꼬불꼬불 헤엄치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잘못 들었나? 언니 오빠들 따라갈 걸 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풀숲에 시커먼 형체가 숨어서 영우 씨를 훔쳐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영우 씨는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돌부리에 걸려 팍 넘어졌는데 단단한 손이 영우 씨를 잡고 쑥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슈퍼집 할머니였어요. 아니, 언니 오빠들이 너 혼자 두고 간겨? 그러고 나서 영우 씨를 이리저리 살펴봐 주는데 팔다리 여기저기 나뭇가지에 쓸려서 생긴 생채기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서 어쩌나. 안 되겠다. 애기 분홍색 좋아해? 아니, 갑자기 분홍색을 하면서도 네.
그랬더니 할머니가 옷 위에 이걸 더 입으라면서 뭔가를 꺼내셨는데 엄청 예쁘고 귀여운 분홍색 코트인 거예요. 코트를 입은 영우 씨를 흐뭇하게 보던 슈퍼집 할머니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옷도 입었으니까 할머니하고 같이 가자. 그 말에 영우 씨가 네! 하고 따라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언덕을 같이 내려왔을 때였어요. 영우 씨가 자연스럽게 외갓집으로 가는 오른쪽 길을 꺾으려고 하는데 슈퍼집 할머니는 왼쪽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할머니네 이쪽인데? 일로 와. 이쪽으로 가야 돼. 슈퍼집 할머니는 영우 씨의 손을 더 꽉 잡고는 영우 씨를 말없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너무 막무가내로. 할머니 저 이제부터 혼자 갈 수 있어요. 잡혀있던 손을 빼내려고 하자 그 친절하고 다정했던 슈퍼집 할머니 눈이 광기로 희번덕거리면서 동공이 초점 없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돼. 안 갈 거예요. 할머니랑 같이 가기로 했잖아. 안 갈 거예요. 이리 와. 슈퍼집 할머니의 손힘이 너무 세서 영우 씨의 손이 으스러질 것 같았어요. 슈퍼집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앞만 노려보면서 영우 씨를 무지막지하게 끌고 갈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억센 손이 영우 씨를 휙 낚아챘어요. 외할머니였어요. 아유, 야, 할머니가 다행이네. 영우야, 괜찮냐? 아이고 내 새끼. 영우 씨를 등 뒤에 감춘 외할머니가 삿대질을 하는데 슈퍼집 할머니 표정이 사납게 일그러지더니 오히려 막 달려들면서 내놔! 아이고 미쳤어. 내놔라. 아이고 얘는 내가 데리고 가야 돼. 외할머니가 슈퍼집 할머니를 미쳐서 넘어뜨리고 겨우 영우 씨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그렇게 겨우 외갓집으로 돌아온 영우 씨. 근데 이번엔 영우 씨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야? 심심하니까 이거 벗고 자자. 응? 싫어. 내 몸에 손대지 마. 아유 벗고 자야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그 손길을 팍 아유, 얘가 뿌리쳤다는 거예요. 얘가 엄마 무슨 일이야? 아휴 얘가 오늘 많이 놀랬는가 보다. 그냥 재워야 되겠다. 그날 밤 새벽 5시쯤이 됐을까? 얘가 왜 이래? 영우야, 아가, 영우야. 잘 자는 듯했던 영우 씨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더니 캑캑대면서 심장 쪽을 움켜쥐고는 끙끙 앓기 시작했어요. 뭐 이래? 안 되겠다. 이 옷 좀 벗기자. 결국 외할머니가 억지로 분홍색 코트를 막 뜯어내다시피 벗겼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몸부림치던 영우 씨가 그냥 축 늘어지더니 편한 얼굴로 다시 고롱고롱 잠이 드는 거예요. 이 옷에 뭔가가 있나 싶어진 외할머니가 그 분홍색 코트를 여기저기 뒤져보는데 이게 뭐야? 바로 부적이었어요. 역시. 노발대발한 외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슈퍼로 달려갔죠. 다만 거기 있는 사람은 슈퍼집 할머니가 아니라 도시에 산다던 며느리였죠. 미친 할망구 빨리 나오라 그래. 영우 씨의 외할머니가 화를 내는데 며느리 얼굴이 온통 눈물 범벅인 거예요. 뭐야 또? 저희 어머님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아니 이 할망구가 왜 죽어? 왜 죽냐고? 모르겠어요. 유서인지 뭔지 이상한 편지만 남기시고. 슈퍼집 할머니가 남긴 유서에는, 아니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예쁜 손녀 은미야. 할매가 곧 네 친구 한 명 데려갈 테니 영원히 셋이 행복하게 지내자. 사랑한다, 우리 손녀. 해 아들.
진정 좀 하라고 아들. 나 죽여버릴 거야. 진정 좀 해. 제발. 제발 놓으라고.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거실 한복판에서 오빠가 눈이 뒤집혀서는 길길이 날뛰고 있고 부모님은 그런 오빠한테 매달려서 제발 진정하라고 애원하는 모습이었어요. 흥분한 오빠가 근처에 있던 컵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죠. 언니 있었길래. 수정아. 아, 대체 뭐 어떻게 해야 돼? 당시에 18살이었던 오빠는 원래 큰 소리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다정한 성격이었어요. 근데 왜 그래? 그런데 그런 오빠가 어느 날부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전, 가족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던 날부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빠는 방 안에 틀어박히기 시작했어요. 반찬통을 이렇게 손으로 뒤적이고 볼일 본다고 슬그머니 나왔다가도 가족이 딱 보이면 후다닥 방으로 도망갔죠. 피하는구나. 야, 여기서 뭐 하냐? 빨리 꺼져. 아니 나는 그냥 책 좀. 오빠 왜 그래? 오빠 진짜 미쳤어? 진짜 미친 게 뭔지 보여줘? 오빠가 눈이 휙 돌더니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다 쓸어 던지고 책을 이렇게 잡아 뜯으면서 고함을 치는데 이때까지 알던 오빠가 아닌 것 같았어요. 심지어 그날 이후 오빠는 화장실로 가는 것조차 딱 끊고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잠도 안 자는지 밤에도 새벽에도 노래를 틀어놓는데 가끔 그 사이로 오빠가 벽에 머리를 쿵쿵 박아대면서 혼자 외치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여보, 쟤 잠도 안 자는 것 같고 저러다가 진짜 무슨 일 내겠어. 저 자식 정말 왜 저러는 거야 저거? 어딨어? 부모님은 병원에라도 데려가겠다며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갔고 끌려 나온 오빠는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발악을 하다가 유정 씨에게 유리컵까지 던지게 된 거예요. 그날이구나. 결국 부모님은 고민 끝에 집으로 무당을 부르기로 합니다. 처음에 무당은 자신 있는 태도로 딱 뒷짐까지 지고 여유 있게 집안을 둘러봤어요. 네 아들 그냥 없는 셈 치는 게 낫겠어. 안 돼요! 안 돼요! 저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거 쉽게 풀 일이라니야. 네 아들 분명 건드리면 안 되는 거 가져왔다고. 그것부터 찾아봐. 순간 유정 씨 머릿속에 번뜩 생각난 게 있었어요. 사실 한 달 전에 유정 씨랑 오빠랑 다 같이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유정 씨랑 오빠가 민박집 근처 숲으로 산책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가 살았던 흔적이 있는 오두막집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두 사람은 호기심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유정 씨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별것 없어서 금방 흥미를 잃었어요. 오빠 뭐해? 뭐 찾아? 아무것도 아니야. 오빠가
뭔가를 주머니에 쑤셔 넣던 게 문득 생각이 난 거죠. 아니 여보, 여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진짜 당신 진짜 미쳤어. 그럼 무슨 방법이 있어? 일단 해결부터 해야지. 난 정말. 엄마가 펄쩍 뛴 이유. 그건 바로 아빠가 수면제를 써서 오빠를 재우고 그 틈에 방을 뒤져보자고 한 거예요. 야채죽에 약을 몰래 갈아서 오빠 방 앞에 갖다 줬어요. 숨죽이고 책상 위며 서랍이며 다 뒤지는데 오빠가 깊게 잠든 와중에도 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거다. 유정 씨는 천천히 주먹을 풀기 시작했어요. 너 뭐하냐?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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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리고 마당으로 나오자마자 주머니를 열어 젖혔는데 사람의 어금니가 들어있어요. 유정 씨는 서둘러 부적을 꺼내서 통째로 불을 붙였어요. 그런데 주머니랑 부적이 반이 넘게 타들어갔는데도 어금니는 불에 그슬리기만 할 뿐 도저히 타지를 않는 거예요. 오빠가 발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모님이 온 힘을 다해서 오빠를 막고 있지만 곧 그걸 뿌리치고 밖으로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돌이 보였어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그 돌로 어금니를 찢고 막 깨뜨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부서진 조각에 다시 불을 붙인 끝에 어금니는 겨우 다 타버렸고 오빠의 고함 소리 역시 뚝 끊겼어요. 엄마 왜 그래? 오빠가 엎드려서 반쯤 소화된 죽이며 위액이며 다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가락지. 내 가락지 어디 있어? 무슨 가락지? 정신 좀 차려. 유정 씨는 직감적으로 오빠가 아까 태운 어금니를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왜 가락지라고 그러지? 그거 내가 태웠어. 이제 없어. 안 돼. 그러자 오빠가 쓰러져서 잠들고 말았어요. 다음 날 간신히 정신을 차린 오빠는 그동안 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해줬어요. 문제의 빨간 주머니는 역시 오두막에 들어갔던 날 발견한 게 맞았어요. 그런데 오빠한테는 그 주머니에 있던 게 가락지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잠이 들었는데 오빠는 고기랑 과일 같은 게 담긴 술상 앞에 앉아 있었고 전통 홀레복을 입고 연지곤지를 찍은 아름다운 여자가 호련히 들어오더래요. 그 여자가 생긋 웃으면서 술을 따라주고 전을 먹여주는데 잠이 깬 다음에도 정말 밥을 먹은 듯이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꿈이 계속 반복되면서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늘 뭔가 얹힌 것 같은 기분에 오빠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 술 주지 마세요. 저 안 먹을래요. 그러자 생긋 웃고 있던 여자가 입꼬리를 쓱 내리더니 긴 소매의 얼굴을 묶고 흑흑 울기 시작했어요. 저 괜찮으세요? 그 여자가 고개를 슥 드는데 곱던 얼굴은 사라지고 여기저기 살이 막 썩어 있고 뼈가 듬성듬성 드러난 시체의 모습인 거예요. 홀린 거. 이제 보니 술상에는 썩은 과일과 말라 비틀어진 고기뿐이었어요. 서방님, 어디가? 다리가 없는데 팔로 몸을 질질 끌며 다가왔어요. 그 여자에게 시달리던 오빠는 잠들지 않기 위해서 밤새 음악을 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환청이 들리니까 그 소리를 떨치려고 벽에 머리를 계속 박아댔던 거였어요. 어금니를 발견한 일이며 부수고 불태운 얘기를 해주니까 오빠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그 가락지 진짜 예뻤는데.